안녕하세요. 데이업 반도체 멘토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파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 연이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강한 지지선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11월 15일 주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우선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반등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내년도 전망은 어떨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담당 멘토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기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두 오늘 시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제가 이제 11월 15일 이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날이 이제 2명의 사내 이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그 2명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퇴직을 위해서 매도하려고 준비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시장은 일단 그 퇴직보다는 저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월 15일 기준으로 만주, 또 이분도 11월 15일 기준으로 각각 만주씩 갖고 있던 스톡 옵션을 실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는 시세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40% 이상 내야겠지만 이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 올라가는 주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그냥 0.02%죠. 그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격이 상당히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해요. 아직 2만 주 정도 스톡 옵션이 실행이 됐지만 전체 스톡 옵션 물량은 256만 주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유통 주식수의 5.3%에 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주요한 물량들이 언제 또 스톡 옵션이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수준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날짜로도 이렇게 2명 11월 15일 날 스톡 옵션을 하고 11월 22일에 공시를 했다 정도만 볼 수 있고요. 5일 5거래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때 스톡 옵션을 또 행사한 게 있다 하더라도 며칠 뒤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톡 옵션 행사에 대한 의미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파두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초의 가이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의 최소한을 충족시키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파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반도체 IP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파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연구는 상당 부분 돼 있기 때문에 IP 기업을 통해서 기술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파운드리와 생산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두는 TSMC와 관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내 TSMC 유일한 협력사인 에이징 랜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 속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파도랑 직접적인 관련은 있는 건 아니지만 에이징 랜드가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에이징 랜드가 이제 글로벌 유니칩을 이겨내면서 국내 하이닉스 그리고 나아가선 파도랑 연결될 수 있는 이 SSD 관련 물량도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훈풍도 파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이징 랜드도 항상 같이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주말 사이에도 좀 나왔어요.
이제 파도가 관련된 시장인데 훈풍 부는 기업용 SSD 시장, 삼성 3분기 매출 11% 껑충, 그리고 하이닉스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 시장도 삼성이 1등이에요. 삼성이 시장 점유율 한 50% 가져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25% 정도로 가져가면서 국내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일종의 거의 디램이랑 비슷한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SSD, 기업용 SSD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요 SK 하이닉스랑 관련된 파일을 어떻게 좀 파도가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아니면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를 좀 뚫어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은 이 SSD와 컨트롤러도 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파도가 사실 끼어 들어갈 틈은 없고요. 파도 그 전에 같이 협력사였던 AD 테크놀로지도 삼성으로 갔기 때문에 파도는 새로운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던 3분기 실적이지만 사실 파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조금 업황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파도 같은 경우도 최소한 2분기, 3분기보다는 나은 실적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2023년 2분기가 가장 최악의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당분간 어느 정도 우리는 감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4분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좀 실적을 쌓아가고 내년 초까지 그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이제 디자인 하우스와 손을 잡고 새로운 매출처를 좀 찾게 된다면은 파두가 연구해 놓았던 PCL이 이제 5.0 등의 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시장 침투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은 좀 벌었어요. 시간은 좀 벌었고 당분간 크게 나빠질 가능성 계속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이 주가를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이 매물대 구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방향,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지는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일정 부분 스톡옵션 물량도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나올 때 그때서 이 구름대를 뚫고 내년도 도약을 바라봐야 되는 현실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도 큰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즉 당분간은 파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나쁠 것도 없고 당장 어떤 큰 변화가 나오기도 쉽지는 않다 라고 좀 보는 가운데 우리는 수급적으로 바닥을 좀 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는 계속해서 19,000원, 18,500원 선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파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던 이슈들 그리고 내년도 SSD 쌍 관련된 분위기들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